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계정판 5장 함수와 입출력 5.4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절에서는요, 리턴을 이용한 결과값 반환 그리고 튜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전달받아 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사과를 넣어서 이 사과를 갈아가지고 사과 주스를 얻는 그런 일을 하는 기계의 비유를 할 수 있죠. 만일에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면요, 과일을 갈아서 음료를 만드는 이 기계는 오렌지 주스를 내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함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있죠. 이 코드가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함수를 호출한 코드로 내어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반환문의 키워드가 바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 내부는 블랙박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함수의 내부는 이제 특정한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 블랙박스는 주어진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 return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 이상의 값을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줘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get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AB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그 AB의 합을 구해가지고 리절트에 넣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리절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getSum 10, 20을 넣고요. 그게 리턴을 받아오게 되면 30이 리턴 되겠죠. 그 30 값을 n1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getSum에 100과 200이 들어오게 되면요, 3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n2가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n1, n2를 출력하면 각각 30과 300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리턴을 사용해 가지고 반환할 때는 리턴 문 다음에 이런 수식이 바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코드가 이제 컴팩트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만일에 앞서 봤던 근의 공식을 구하는 함수를 살펴보면 근의 공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죠. 그래서 R1, R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R1과 R2를 구해가지고 리턴에서도 R1하고 쉼표 R2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근 R1, R2가 반환이 됩니다. 두 개의 근이 반환되니까 그거를 받아올 적에도 result 1, result 2 이런 변수에 받아오면 각각 R1, R2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 2.0 또는 마이너스 4.0 이라는 결과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면적과 둘레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함수의 이름은 circle area circum 그리고 입력으로 radius를 주고요. 반환값은 area와 circum 이렇게 두 개 값을 반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반환받아 가지고 출력하는 이런 일을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위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 ABC를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근의 공식으로 해를 계산해가지고 변수 R1, R2에 저장하죠. 그죠? 그리고 함수 외부에서는 get root를 호출해가지고 result 1, result 2에 이것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반환문은 특별히 다중 반환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ultiple return statement라고 합니다. 이제 다중 반환문은 쉼표로 구분되는 두 개 이상의 값을 그죠? 튜플형으로 반환을 합니다. 튜플에 대해서는요, 또 뒤쪽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다수의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적에 3의 배수를 4개 반환하라. 그러면 이 multiplies 3하고 4 이게 있으면요, 3의 배수 4개를 3, 6, 9, 11을 반환하기 위해서 요 반환 값을 받아오는 변수를 4개를 줄 수 있겠죠. multiplies 해가지고 얘는 2하고 5죠. 얘는 5개를 반환하네요. 그죠? 그럼 5개를 반환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전역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역 변수는요, 전체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 변수는요, 함수 바깥에서 선언되거나 전체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def문이 있고 printSum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A, B의 합을 구해서 리절트에 집어넣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바깥에 A, B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A에는 10, B에는 20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Sum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죠. 그러면 이제 호출이 되었으니까 제어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A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고 B를 어디선가 가져올 건데 이 함수 내부에는 A, B가 없으니까 함수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의 10, 20을 가져옵니다. 즉, 이 상자의 전체 네모 상자를 코드라고 할 때 print sum이라는 함수는 A, B를 코드에 있는 정수 객체인 10, 20을 참조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B 값을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 20 그리고 출력은 리절트는 30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함수 바깥에서도 역시 리절트 값을 구했죠. 그죠? 그래서 A, B 출력하면 여기서도 10, 20, 30 이와 같은 출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외부에서 정의된 값을 함수 내부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 10이 있고 B에 20이 있습니다. 자, print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A, B가 있고, 그죠? 100과 200이 있죠. 그리고 100과 200의 합을 구해가지고 출력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A는요, 가장 가까이에 선언되어 있는 얘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100. B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언문을 참조하니까 얘는 200.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함수 외부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함수 내부에서 얘를 100과 200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코드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문제는 함수 외부에서 그러면 리절트 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 A, B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죠. 그죠? 이 A는 가장 가까이에 선언되어 있는 거 봤더니 얘네요. 그죠? 10. B는요, 가장 가까이에 선언되어 있는 20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과 20의 합은 30입니다. 이런 결과를 내보냅니다. 즉, 프린트 썸을 수행한 다음에 함수 외부에서 다시 한번 A와 B를 합해가지고 리절트의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A, B 리절트가 함수 외부의 변수가 각각 별개의 값이죠. 즉 별개의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정리를 해보면 이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 안에 A, B는 10과 20을 참조하고 있는데 print sum이라는 함수 안에서 A, B는 각각 100과 200이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print sum이라는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인 A, B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코드 전역에서 사용되는 변수 A, B를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기는 하지만 이게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따라 가지고 얘가 실제로 사용하는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 영어로는 loc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 값이 실제 자료 값을 가리키는 것을 참조, 영어로 reference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지역 변수를 쓰지 않고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가져다 쓸래.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A, B를 선언하게 되면요. 이 A, B는 별도의 메모리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 전역 변수 A, B가 있죠. 이 전역 변수 A, B를 함수 내부인 A, B가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함수 내부에서 100, 200 이렇게 값을 바꾸죠. 그러면 원래 있던 100은 원래 있던 10은 100으로 원래 있던 20은 200으로 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즉 전역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 값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 B는 끼어진 결과값 100과 200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출력되는 A,
출력되는 B 값이 각각 100과 2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글로벌 A 이꼴 100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글로벌은 반드시 글로벌 변수 이름 해서 내가 글로벌 변수를 어떤 걸 쓰겠다라는 선언만 해주셔야 되고 할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을 쓰실 때는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역 변수를 쓰는 거는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얘가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함수는 그 함수에서 사용되는 딱 블랙박스처럼 그 함수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고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함수가 전역 변수를 다 건드려 버리면 이 함수들이 수천 수백 개가 될 때 전체 코드에서 어디서 전역 변수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많이 쓰는 경우는 에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역 상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필요상 꼭 쓰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글로벌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 표기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변수는 1024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1024에다가 100을 곱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연산에 사용되는 매스 모듈이 있는데 원주율, 파이, 오일러 상수 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수값, 불변의 값이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소문자 표기도 하지만 대부분 글로벌 변수는 대문자 표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인자를 빠뜨리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프린트 스타 해가지고 n 해서 우리가 n 줄만큼 별표를 출력하는 코드를 이미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없죠. 그러면 type 에라 print star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 argument n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죠? 자, 인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그죠? 자, 이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n 이꼴 1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print star 해가지고 인자를 안 써주죠. 그러면 이 디폴트 값 1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for underscore in range n에 1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자, 이런 디폴트 값을 쓰시면 코드를 매우 편리하게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는요, 특정한 작업을 위임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자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에러를 예방하고 좀 더 유연성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디폴트 값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디폴트 인자. 영어로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어떤 매개 변수에다가 어사인먼트 1과 같은 디폴트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디폴트 인자를 쓰는 멋진 코드를 살펴봤는데요. 프린트 스타 만일에 2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주게 되면요. 디폴트 변수인 n 이꼴 1 할당문 있죠. 이거는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n은 2를 받아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별표 줄이 출력이 됩니다. 만일에 이제 div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a, b 인자를 줬는데 그죠? 요 매개 변수에 2가 있네요. 디폴트 값 2가 있죠. 자, 그러면 div 4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자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인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b 이꼴 2 얘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div 4하고 2와 같은 결과가 되죠. 그죠? 얘가 해주는 일은 4 나누기 2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iv 6하고 3을 주게 되면요. 역시 A에 6이 들어가고 B에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과는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만 디폴트 값을 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럴 경우는 이제 신텍스 에러가 뜹니다. non default argument follows default argument 이렇게 돼가지고 디폴트 아규먼트는 항상 위치 인자라고 하는 위치 인자 즉 포지셔널 아규먼트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는 전체 변수에 대해 모두 할당하거나 혹은 매개 변수의 출현 순서상 뒤에 있는 변수부터 할당해야 얘가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div a는 1, div b 이꼴 2 이와 같이 이제 디폴트 값을 주고 나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 디폴트 값 1, 2가 들어가고 얘는 4, 2가 들어가겠죠. 그죠? 얘는요.
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즉 디폴트 값 1, 2는 무시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디폴트 값으로 두 번째 인자에다가 디폴트를 줬네요. 그죠? 이렇게 실행시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만일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거에다가만 인자 디폴트 값을 주고 두 번째 거에다 인자를 안 준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준다. 그러면 얘는 인자가 없어도 되고 혹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있는 요 인자 b 이꼴 2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키워드 인자라고 해서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get root 해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을 구해가지고 두 개의 근 R1, R2를 반환하는 코드에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1, 2, 3이 의미하는 바를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은 A에 할당되고 그죠? 2는 B에 마이너스 8은 C에 할당되는데 이렇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인자가 전달되는 방식을 위치 인자라고 합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 인자 전달 방식이 파이썬의 디폴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get root a, b, c가 있을 적에 1, 2, 8이 있으면 각각 1이 a 할당되고 2가 b에 마이너스 8이 C에 할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때 get root에다가 넘겨줄 때 A에다가는 1을 넣어주고 B에다가는 2를 넣고 C에다가는 마이너스 8을 넣어.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에 상관없이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값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1이 뭔지 2가 뭔지 마이너스 8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A, B, C다. 이런 거를 함수 내부에서 훨씬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코드를 읽는 사람도 값을 전달할 때 A 값은 마이너스 1을 줬구나. 그리고 B 값은 2를 줬구나. C 값은 마이너스 8을 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A, B, C를 꼭 순서대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인자 값을 전달하되 키워드를 가지고 전달할 때는 키워드 인자를 통해 가지고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에다가 그 값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면 인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키워드 인자하고 위치 인자를 섞어서 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위치 인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위치 인자가 여기에 A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B, D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러가 나고요. 반대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get root라고 하고 위치 인자 A에다가 1을 넣어줘. 그 다음에 C에다가는 마이너스 8 넣고 B에다가는 1을 넣어. 이렇게 하면 돼. 디폴트로 여기에는 A가 할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야만 코드가 잘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위치 인자를 두 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위치 인자 두 개 주고 키워드 인자를 그 뒤에 주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키워드 인자를 쓸 때는 이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구해 보시면 되는데요. def 펑션 abc 해가 print abc를 하는데 1, 2, 3 그러면 1, 2, 3이 나오겠죠. 그죠? 1을 하고 c 이꼴 2, b 이꼴 3 그러면 1은 A에 할당되죠. B는요. 3을 할당받았죠. C는요. 2를 할당받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펑션 1하고 B 이꼴 2, 3 이렇게 하면요. 위치 인자 다음에 키워드 인자가 와야 되는데 키워드 인자 다음에 위치 인자가 왔죠.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팔로우즈 키워드 아규먼트 해서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펑션을 만들었는데 펑션의 첫 번째 인자인 이 쉐입이 0이다. 그러면 위드스와 하이트를 곱하고요. 쉐입이 1이다. 그러면 3.14 곱하기 레디우스 제곱을 반환하는 겁니다. 즉 하나는 사각형의 면적을 반환하는 거죠. 그죠? 위드스 하이트. 하나는 R에 대해서 면적을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렉트 에리어 해가지고 펑크의 첫 번째 값을 0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그죠? A, B 0이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겠죠. 만일에 1을 주게 되면요. 코드는 얘를 실행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키워드 인자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주면 조금 더 복잡한 제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펑션 해가지고 0을 주고 그럼 위드스 하이트를 받아와야 되는데 레디우스는 5를 줬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법적 오류는 없지만 이게 논리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는 랩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풀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변적인 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C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짜놨습니다.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인자를 2개 받아와야 되고 매개 변수도 2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2줄을 출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자의 개수를 미리 알 수 없을 경우 그러면 그리트 1, 그리트 2, 그리트 3, 그리트 1000 이걸 전부 다 짜줘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구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자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가변 인자 전달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가변 인자, 영어로는 arbitrary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매개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씁니다. 그러면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얘는 for name in names 해가지고 이 names를 포인문에 넣어줄 뿌립니다. 포인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sequence를 받아온다 그랬죠. in 다음에는 sequence가 오니까 이 sequence에 가지고 루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인자를 3개 주면 이렇게 동작하고요. 인자를 2개 주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적 인자 전달 방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가변적 인자가 왔을 때 그 인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en입니다. len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는요. 가변적으로 전달된 인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rgs 해가지고 이 가변 인자들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가변 인자들이 튜플 형태로 출력이 되죠. 네, 조금 고급 기능이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죠. 숫자가 몇 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sum, nums라고 해가지고 이게 numbers 앞에 asterisk를 써줬죠. 자, 그리고 나서 포인문에다가 입력되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고 그 값을 반환해 줍니다. sum, nums에 3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60이 들어오고요. sum, nums에 5개가 들어왔다. 그럼 5개 숫자의 합 15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sum nums에 인자의 개수가 가변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스테리스크를 썼죠. 자, 인자 3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합을 포인문에서 구해가 반환하죠. 그랬더니 60이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인자가 5개 있네요. 그죠? 이 5개를 넣고 넘버스가 그걸 받아와서 합을 구한 다음에 출력해 보면 여기에 150이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변 인자를 활용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